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당해서 돈 한 푼도 없는데 사기당한 피해금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자는 그렇게 믿었던 금융감독원, 경찰과 검찰, 법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앞이 더 캄캄해지지요. 사기 피해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왜 바보같이 당했냐? 라는 눈초리를 보냅니다. 사기당한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떻게 피해금을 건지나 생각할 때마다 한숨만 나오지요. 이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에 관하여 6회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6편을 모두 보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가지 피해금 회복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안전제도는 없는가?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계좌 지급 정지와 부당거래 확인을 통한 회복 방법. 제3편은 부패재산 몰수법을 통한 회복. 제4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한 회복 방법. 제5편은 수사단계와 형사재판 절차 중 피고인이 합의 요청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6편은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통한 회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6회 시리즈 중 제1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계층과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안전 기능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나만 바보같이 보이스피싱 당했나요? 아닙니다. 피싱 범죄 조직에 걸리면 누구도 피하기 어렵지요. 우리 주위에는 보이스피싱 그물망이 쫙 깔려 있고 목숨 걸고 훈련받은 10여 명 이상의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속기 쉬운 말만 골라가지고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나눠서 역할극을 하며 사기치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그 누구도 쉽게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되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방송에서 홍보하는 예방대책은 모두 아는 내용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2021년 2월 11일 연합뉴스 TV에서 방송 나온 내용입니다. 50대가 29%로 가장 많이 속았고 40대가 24%로 그 다음이었지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2016년에 1,468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2,470억 원, 2018년에 4,040억 원, 2019년에 6,398억 원이었고 2020년에는 7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19,618건, 2018년에는 29,952건, 2019년에는 39,278건으로 2018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건당 평균 피해 액수도 2016년에는 861만 원, 2017년에는 1,018만 원, 2018년에 1,183만 원, 2019년에는 1,698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2,209만 원으로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자는 뭐부터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 의심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기관 신고보다도 거래은행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급정지 요청 전화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구제 대상은 범인이 사기 이용 계좌에서 찾아가고 남은 잔액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신청하면 범행 후 사기 이용 계좌에서 다른 은행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면 그 이체된 계좌도 계좌 명의인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전화 신고는 3일만 효력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피해 신고 확인원을 받아서 첨부해가지고 서로 신고를 하셔야 정식으로 피해금 회복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지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돈이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나 서비스는 없나요?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라서 활용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은행에 요청 가능한 제도이고 적극 활용하시면 보이스피싱 당하셨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연지체, 실질적으로 이체를 늦게 하는 제도이지요.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송금을 한 경우 3시간 이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입니다. 은행 지점 창구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사전 신청한 후 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입금 계좌 지정 제도입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 원 이내 이체만 가능한 서비스죠. 세 번째로 해외 IP 차단 서비스 기능입니다.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지연 인출, 실질적으로 인출을 늦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될 경우 자동화 기기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섯째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의심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고 싶어요. 피해금 회복 제6-2편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제6-2편은 금융감독원의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와 계좌 명의인의 이의시청 심사를 통해서 회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항상 당신 근처에서 보다 더 악랄한 신종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 사기꾼이 피싱에 걸릴지 모르고 그들망에 걸리면 피할 수 없음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